이거 쓰고 질문할 거 번호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여기 뭐야? 유형편부터 먼저 봅시다. 유형편에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볼까? 13번? 7번, 13번, 19번, 20번. 15번? 봅시다. 7번부터 볼게. 7번에 지금 맞지? 1,a에서 7번에 점 1,a에서 y는 x 세제곱 플러스 1에다가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두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a의 값을 모두 구해달래.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에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접선을 두 개 그리고 싶대.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한 번만 상상을 해봅시다. y는 x세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우리가 y는 x세제곱 그래프를 대충 알잖아. 1,a라고 했으니까 요런 점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런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두 개 만들 수 있다. 1,2. 그림을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선생님이 그려볼게. 그림을 y는 x세제곱 플러스 1 맞지? 조금만 직관적으로 한 번만 너네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여기서 이렇게 1,a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을 뭐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접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싶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접점을 항상 가정하기로 했지. 되게 중요했어. 접점의 x좌표를 x는 t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걔가 1,a를 지나도록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x는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지. 그게 이제 선생님 편의상 얘를 fx라고 할게. 그러면 f 프라임 t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미분하면 3x 제곱이니까 바로 쓰자. 3t 제곱 기울기 이렇게 나올 거고 지나는 점 t, f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t, t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세워볼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됐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3t 제곱이고 지나는 점이 t, t 세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이제 우리 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1,a를 지나야 돼. 1,a를 지나야 돼. 근데 이렇게 되는 t를 우리가 찾으면 됐지. 찾으면 됐는데 이런 접선이 몇 개 존재하고 싶다고? 두 개 존재하고 싶다고? 이런 t가 몇 개 존재하고 싶다는 걸까? 이걸 만족하는 1,a를 지나야 돼. 그럼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으면 a는 그냥 이렇게 써보자. 3t 제곱 1-t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런 t가 몇 개? 두 개 존재하고 싶다는 뜻이야. 접선이 두 개 존재하고 싶다는 거니까 내가 t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요게 두 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t가 두 개. 그럼 우리가 풀었던 문제로 바뀔 거거든.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 볼게. 마이너스 3t 세제곱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좌변 정리하면? 맞지? 3t 제곱, 3t 제곱 플러스 3t 제곱 이렇게. 얘는 a. 요거에 t가 두 개 존재하고 싶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신나게 풀었던 요거를 식으로 하는 함수랑 y는 a라는 상수함수에 교점이 몇 개? 두 개 존재하고 싶다는 거지. 그냥 x 대신에 t에 대한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지.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로 풀어도 돼?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그래프 그려봅시다. 선생님 f는 여기다 써먹어서 편의상 gt라고 놔봅시다. 그럼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미분하면 g't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6t에
t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거든. 웬만하면 내가 최고 차이 개수를 양수로 해놓고 그래프를 그리라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인 거 생각하고 그래프 그려야 돼. 요거 마이너스인 거. 지금 미분한 것에 막 약분하지 말고 무조건 인수분해서 하라고 하잖아. 얘가 0인 x절편을 구할 건데 x절편이 지금 0하고 1이 나왔잖아. 0하고 1이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면 안 된다고. 얘 지금 미분한 거 최고 차이수가 음수인 이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 조금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t가 0일 때 0, 0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나오네. 이렇게 1 나올 거고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나오나? 여기가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요거랑 y는 a라는 함수가 교점이 두 개이고 싶은 거잖아. y는 a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어? 여기 이렇게 그려지거나 여기 이렇게 그려지면 두 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y가 1이거나 y가 2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1하고 2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호흡이 좀 길어질 거거든. 문제들이 이렇게 그냥 어떤 방정식 풀어줘 개수 구해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거라서 우리 접선의 방식 좀 잘할 수 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13번. 유찬아 우리 지금 유형편 질문 받고 있어.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에 지금 3차 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y는 f'이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1일 때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6이래. 이렇게 주어져 있다.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 fx는 1이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을 갖는다. 절대값 1이 5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때 모든 f형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어.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 f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0이 있고 여기 이렇게 2가 있어. 이렇게 2가 있어. 그러면 함수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 함수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볼게. 아 이거를 그래프를 이게 사실 적분을 이게 문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적분을 배우고 해야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적분을 안 배우다 보니까 힘들게 좀 힘들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 그냥 해볼게. 제 함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질 거야.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하고 2에서의 함수값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지금 적분을 안 배워서 힘들게 갈 수밖에 없어. 편하게 들어가봐. 조만간 적분하면 편해질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뽑아내볼게. 첫 번째로 뭘 알고 있냐면 f'0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f'2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되고 1에서의 함수값, 도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f'1이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거든. 이걸 써먹어야 돼. 그럼 fx 지금 몇 차 함수니? f'x가 2차니까 fx가 3차 함수지. 3차 함수.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넣는 거야. 최고 차이 개수도 안 좋지.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둘게. 이렇게 두고 나면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설정이 되겠네. 그래서 f'0이 0이니까 c가 0이 돼야 돼. 이렇게 0으로 사라지겠다. f'2가 0이니까 2 집어넣으면 12a 더하기 4b는 0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f'1이 마이너스 6이니까 3a 플러스 2b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럼 6a 플러스 4b가 마이너스 12 a가 2 나오네.
A가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B는 마이너스 6 나오나? 이렇게 A가 2고 B가 마이너스 6이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지금 적분을 안 배워서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해서 fx가 설정이 됐어. 그럼 여기랑 여기의 값을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지. 0에서의 함수값은 d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2에서의 함수값은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d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d 마이너스 8 이렇게.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거든. 근데 내가 뭘 할 거냐면 절대값 fx랑 1이랑 실근의 개수가 한 개래. 무슨 말이냐면 y는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랑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 5개이고 싶다는 얘기잖아. 교점이 5개.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자. 내가 x축이 어디에 있어야 교점이 상수함수랑 5개가 나올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그냥 막 이런 데 있다고 쳐봐봐. 이런 데 있다고 쳐볼게. 그럼 이걸 이렇게 뒤집어 올렸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까? x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x축이. 그럼 이거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그럼 많아봤자 몇 개밖에 못 만들어?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4개밖에 못 만들어. 맞니? 그럼 5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5개를 만들려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이것도 접어 올라져봤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이것도 많아야 4개야. x축이 적어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통하고 있어야 내가 접어 올랐을 때 이렇게 접혀 올라가야지. 접혀 올라가야 5개를 만들 수 있어. 5개를 만들 수 있어. 이런 게 우리 계속 경험치야. 근데 선생님이 절묘하게 한번 해볼게. 너무 절묘하게 정중앙을 뚫고 간다고 생각해봐. 너무 절묘하게 요 높이랑 같게 절묘하게 뚫고 간다고 이렇게 가볼게. 5개 만들 수 있니? 5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이렇게 하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야. 이게 지금 극대의 극소가 같아가지고 절묘하게 똑같은 위치로 접혀 올라가면 난 6개 절대 못 만든다. 5개 절대 못 만든다고. 이런 게 계속 우리가 다 경험치야.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은 추론한다고 얘기하잖아. 수투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런 추론이거든. 선생님 그래서 이 유형편 교재가 조금 아쉬운 게 우리한테는 조금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불규칙적으로 대칭이 이루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x축이 있다고 쳐봅시다. 극대가 좀 더 크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극소가 x축으로부터 좀 더 작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접혀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혀 올라간다고 쳐볼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혀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5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지나면 되지? 여기를 지나면 돼. 여기를 지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래 극소가 d-8이었는데 접혀 올라갔잖아? 접혀 올라갔다는 건 부호가 반대가 된 거니까 뭐가 된 거야?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d 플러스 8 이렇게 된 거지. 여기를 얘가 지나면 돼. 누가? y는 1이. 이렇게 지나는 거 하나 있는 거지. 이렇게 지나는 게 하나 있을 거야. 또 뭐도 있을 수 있겠니? 뭐도 있을 수 있을까? 여기가 d였고 여기가 d-8이었거든. 어떻게? 이번에는 반대로 x축이 극대 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는 거야.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접혀 올렸을 때 요런 식으로 접혀 올라간다고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y는 1이 이렇게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날 수 있지. 이렇게 지날 수 있겠다.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d 플러스 8이 1이 되거나 혹은 극대값이었던 d는 그냥 d지 접혀 올라간 게 아니니까 d가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d는 1 또는 얘가 1이려면 7이면 되나? 7. 둘 중에 하나. 그럼 문제에서 f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f0이 d지? d. f0. 얘가 d니까 1 또는 7 2개. 8이 답이 되겠다. 힘들어. 이런 힘든 문제야. 지금 우리가 당장 시험 기간에 이런 걸 공부해도 시험 기간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될 거거든.
지금은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경험치를 좀 쌓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에 지금 함수 fx가 x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a, 요거랑 gx가 2x제곱 플러스 8x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전체 구간에서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니까 실수 전체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이렇게 써볼게. 모든 실수 x에서 이게 성립하고 싶다. 그럼 우리는 빨리 그냥 요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식을 세우면 x제곱 여기다 쓸까 그냥?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항상 픽스가 되게끔 문자 넘기고 나머지 왼쪽으로 넘겨서 풀겠다고. 그래서 요거 두 개 왼쪽으로 넘기면 나는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가 a는 넘겨서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요 놈의 그래프를 빨리 그려서 편의상 hx라고 할게. 그려서 요 놈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보다 얘가 크거나 같게 위에 있거나 만나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만 좀 신경 써가지고 풀어봅시다. 미분하면 h'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나? 인수분해가 4,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니까 아마 마이너스 1로 되겠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이렇게 되겠다. 계속 이제 이런 게 계속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로 했으니까 x 플러스 1에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되네. 4 여기서 뽑아낼게. 그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이게 지금 h 프라임 x야. 우리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그리는 거 잘해야 돼. 도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얘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절편 하나 갖고 2에서 절편 하나 갖는데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뭐냐면 제곱이잖아. 제곱이니까 스치듯 접해야 돼. 그리고 최고창에서 양수인 3차 함수니까 뭐 여기서부터 그려가지고 뚫고 스치듯 접하고 그려도 되고, 이제 그래프 우리가 많이 그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y는 f'x가 그려진다라고 상상할 수 있어도 되고, 어쨌든 이제 우리는 꼭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순간적으로 잠깐 0 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여기서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얘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실수 f가 아니라 h지, 미안해. 거의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 h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싶으니까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여기 값만 빨리 찾아보면 되겠다. x가 2일 때 h2의 값 빨리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6에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이렇게 크게 나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4보다 밑에 있어야 되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4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도 되지. 그러니까 작거나 같아. 그래서 a는 24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24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 잘 그리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19번, 20번. 20번은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20번은 하지 마. 지금 내가 왜 안 하냐면 이거를 풀면 괜히 더 힘들어질 거거든. 20번은 경우 나눠서 하는 거라, 만약에 이거 나는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줄게. 개별적으로 갖고 와서 질문합시다. 지금 괜히 약간 내가 지금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걸 놓쳐가지고 겁먹을까 봐서 일부러 안 하는 거거든. 아마 A반도 지금 건너뛰고 갈 거라 몇 개는 좀 안 하고 갈게. 19번만 봅시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k보다 작다.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해달라. 지금 x가 3보다 작을 때니까 나 또 빨리 똑같이
요 놈의 그래프 그려. 요 놈의 그래프 fx라고 놓고 그래프 그려서 y는 k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돼. 근데 나는 어디기만? x가 3보다 클 때만 볼 거야. 항상 이제 등호의 유무만 좀 잘 따지면 될 것 같아. 그럼 f 프라임은 6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아, 요거 때문에 질문이 나왔겠구나. 지금 요거 그래프 그리는 게 힘들 수 있겠네. 항상 빨리 뭘 생각해야 돼? 뭐 생각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생각하는 거야. 판별식. 이거 판별식 생각해봐. 짝수니까 짝수 제곱 4 빼기 6 나오니까 지금 판별식 쓰면 음수 나오거든. 음수?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니? 우리 할 수 있지? f'(x)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다라는 거네. 우리는 3차함수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3차함수 그래프. 얘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 큰 플러스, 작은 플러스, 큰 플러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굳이 여기 특이점일 필요 없는데 굳이 따져보면 함수가 증가만 해. 근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살짝 삐끗한다 그랬지? 삐끗하다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이게 y는 fx 그래프야. 우리 3차함수 그래프 선생님이 세 가지 도함수 가지고 그림 그려준 거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나는 지금 x가 3보다 작을 때만 볼 거니까 3일 때가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잡고 3 찍어볼게. 선생님 여기라고 해볼게. 여기. 이렇게. x는 3 하나 찍어볼게. 그럼 f3. 지금 얼마냐면 3 집어넣으면 3. 아이고. 지금 54. 차근차근 할게. 요즘에 계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되나? 숫자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마이너스 12. 42? 42? 이렇게 돼. 여기가 지금 40이야. 그러니까 나 지금 그래프를 어떻게 보고 싶은 거냐면 3보다 작을 때만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요것만 보고 싶어. 요것만. 얘가 어떻게? y는 k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k는 42보다 위에 있으면 되지. k가 42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데 같아도 돼, 안 돼?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같아도 괜찮지? 같아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k는 42보다 크거나 같아. 최소값은 4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우리 연습 문제도 혹시 질문할 거 있니? 연습 문제? 문제 아마 어려운 거는 선생님이 다 풀어줘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없으면 진도 나갑시다. 그리고 오늘 속도와 가속도를 해봅시다. 사실 속도와 가속도는 오늘인데 적분에서 속도의 가속도가 조금 중요하게 쓰여서 원래 선생님은 적분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걸 좀 선호하긴 하는데 오늘 우선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볼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려 그러면 괜히 어렵거든, 괜히 힘들거든. 그래서 그냥 따로 정리를 해줘. 책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선생님이랑 따로 정리를 합시다. 자, 선생님이 오늘 크게 두 개로 좀 나눠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잠깐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공통과학에서 배웠던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중학교 때 배운 속도, 가속도 몰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속도, 가속도 몰라도 문제 풀리거든.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속칭 딸깍으로 다 풀려. 그냥 공식 써서 다 풀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렇게 공식으로 처리하고 이해를 안 하고 가면 적분에서 터져. 적분에서 속도, 가속도 할 때 터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적분할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오늘 좀 한번 이해를 하고 갈게. 우리가 지금 심항위 적분에서도 속도, 가속도를 배우고 여기서도 속도, 가속도를 배우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수2에서는 무조건 수직선상에서의 운동만 봐. 수직선에서의 운동만 본다. 수직선에서의 운동만 본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방향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야. 혹은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요것만 볼 거야. 요것만 볼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가지고 한 번만 좀 복습을 해볼게. 자,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어.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물체가
원점에서 움직여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5까지 움직였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어떤 점 P가 이렇게 움직였어. 어떤 점 P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자, 그럼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위치 변화랑 이동 거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위치 변화랑 이거 빨리 태민아, 위치 변화랑 이동 거리 위치 변화 얼마야? 위치 변화 얼마지?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5로 움직였어. 위치 변화 얼마야? 5야, 5 맞아? 위치 변화라는 거 뭐냐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만 보는 거라고. 위치 변화는 지금 얼마냐면 5야. 그럼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 왼쪽으로 3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8만큼 움직인 거란 말이야. 11이야, 11.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봐봐. 지금 이 물체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왼쪽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지.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8만큼 움직인 거 맞니? 맞아? 위치 변화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위치 변화는 이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얘는 첫 번째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고 그 다음 두 번째 8만큼 움직였어. 이게 정확히 쓰자. 이게 위치 변화야. 무슨 말이냐면 방향에 따라서 부호를 줬다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오른쪽을 플러스로 방향을 인정했다고. 방향을 인정했어. 그래서 5가 나온 거야.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걸까? 이동거리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왼쪽으로 간 마이너스 3의 크기를 본 거야. 크기를 본 거야. 부호를 신경 안 쓰고 크기만 본 거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8만큼 움직인 것도 크기를 본 거야. 그래서 둘의 크기의 합을 구한 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하 벡터를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이동거리는 스칼라고 위치 변화는 벡터야. 무슨 말이냐? 얘는 방향을 인정해. 너네 이거 다 공통과학에서 배운 거야. 방향을 인정한 거고 얘는 방향을 보지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동거리는 위치 변화의 크기야.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값이라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속도랑 속력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속도랑 속력 같지 않아. 속도 뭐니? 속도 뭐야? 시간분의 위치 변화야. 속력은 뭐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동거리는 위치 변화의 크기라 그랬지. 크기가 뭐니?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크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속력은 꼭 기억해줘. 절대값 속도야. 이게 무슨 뜻이야? 속도의 크기라고. 속도의 크기야. 그럼 만약에 물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3초 걸렸다고 쳐볼게. 그럼 속도는 얼마인 거야? 속도는 3분의 5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11이 되는 거야. 여기서 터지는 거라고. 이걸 이해 안 하고 가면 너네 터지는 거야. 여기에 절대값 씌우면 얘 나와?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야. 속력이 속도의 크기라는 건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는 거지, 속도에다가 진짜 실질적으로 절대값 씌우면 나오는 값이 아니라고. 나오는 값이 아니야. 다시 오늘 할 내용은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 오늘 할 내용은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너네 적분할 때 사실 말이야 그게 아니야 이거였어 라고 하면 너네 더 힘들다고. 그래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속도랑 속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은 우리가 이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만약에 위아래 운동이면 상식적으로 위로 가는 걸 플러스, 아래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쳐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과학의 상식이니까 요 정도는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봐봐. 우리는 결국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미분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싶은 거거든. 미분을 가지고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위치 함수라는 걸 하나 약속을 할 거야. 위치 함수라는 걸 이제부터 문제에서 많이 표현을 할 거거든. 우리는 위치 함수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xt라고 이렇게 써줄 거야. xt.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야.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야. 그러니까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초에서의 뭐 위치를 알려주는 거지. 근데 계속 잊으면 안 돼. 우리 뭐만 본다고? 수직선상에서의 운동만 보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그러니까 좌표가 하나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사이의 관계야. 요 사이의 관계야. 속도가 뭐니? 속도가 뭐야? 속도가 뭐니?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밑에다 써볼게.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너네 평균 속도랑 속도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평균 속도는 뭐니? 평균 속도. 이게 평균 속도야. 우리 지금 방금 한 거.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거 유식하게 여기다 써보자. 이렇게 써볼까? 평균 속도 뭐냐면 시간 변화 분의 뭐라고? 위치 변화라고. 이게 평균 속도잖아. 이걸 우리 유식하게 이제 뭐라고 쓰면 될까? 기호, 우리 기호로 쓸 수 있잖아. 변화율 뭐라고 쓸 거야? 델타, 그치? 아이고 미안해. 델타 t지? 시간은 타임이니까 t라고 표현할게. 델타 t분의 위치 함수 내가 이제부터 x라고 쓸 거라 그랬잖아. 델타 x. 이게 평균 속도가 될 거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 속도다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순간 속도야. 평균 속도가 뭐냐면 위치의 변화거든. 그럼 순간 속도는 뭐겠어? 순간적인 위치 변화겠지. 순간적인 위치 변화야.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한 번만 써봐. 시간 t에 대한 위치 x의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여기 내가 그냥 1분 만에 공식으로 그냥 써가지고 1분 만에 끝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고. 잘 좀 들어봐봐. 잘 들어봐. 시간 t에서 위치 x의 순간 변화율. 이게 뭐야? 시간 t에 대해서 x를 뭐 해달라고? 순간 변화율 똑같은 말 뭐야? 미분이잖아. 미분해달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dx dt라고. dx dt야. 꼭 기억해줘. x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냐면 t에 대한 함수, 위치 함수 xt가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 함수 나온다. 속도 함수 나온다고.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야. 속도가 영어로 벨로시티잖아. 벨로시티라서 속도 함수는 뭐라고 쓸 거냐면 vt라고 써줄 거야. vt. 그러니까 얘가 의미한 건 뭐냐면 시각 t에서의 왜 똑같이 쓸게? 시각 t에서 속도를 알려주는 함수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vt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x 프라임 t야. x 프라임 t가 vt라고. 위치 미분하면 속도라고. 그럼 똑같아. 평균 가속도, 가속도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가속도, 속도는 다 사실 그러니까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평균 가속도는 뭐냐면 시간 변화 분의 속도 변화였단 말이야. 속도 변화. 속도 변화. 그러니까 이게 뭔 거야? 시간 변화 델타 t 분의 델타 v야. 속도 변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가속도다라고 하면 얘도 뭘 얘기하는 거야? 순간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순간 가속도. 이제 더 이상 평균 가속도가 아니라고. 그럼 평균 가속도, 시간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잖아. 시간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이제 쓸 수 있겠다?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다고.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뭐가 되겠다? 가속도 함수가 나오겠다. 가속도 함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야.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ed니까 우리 보통 at라고 써줄 거야. at. 그러니까 시각 t에서의 가속도를 알려주는 함수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함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사실 그냥 너희는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거든. 오늘 요거 하나만 쓸 거야.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함수고,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식이 주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욕심 하나만 조금만 부릴게. 욕심 하나만 부릴게. 나중에 적분을 위해서라도 조금 중요하고, 사실 이제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한데 만약에 y는 xt라는 위치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y는 xt라는 위치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함수 값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되는 거지. 왜냐면 위치 함수니까 함수 값은 위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의 미분이 속도 함수라며.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 다음에, 미분이랑 똑같은 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 다 똑같은 말이잖아. 선생님 순간 변화율이라고 쓸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미분 계수가 되겠지. 이 순간 변화율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되겠어? 순간 변화율이 의미하는 게 속도가 되겠지. 이게 속도가 될 거라고. 속도가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적분할 때는 저기다가 적분을 얹을 거거든?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온다고.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가 나와. 그럼 만약에 VT 그래프, 속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는, 속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이 당연히 그냥 속도가 될 거고, 순간 변화율이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지. 가속도가 되겠지.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다. 오늘 수업의 전부다. 물론 여기다 추가로 저 변화율에 대한 뭔가를 볼 거거든.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도를 그냥 위치함수 미분하면 속도야 라고 가르쳐도 돼. 1초 만에 그냥 끝내도 되는데, 구구절절 지금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 오늘 궁극적으로 해야 될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 이해해야 되는, 미분해서 이해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거 지우지 말고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우리 그 128쪽에 개념 체크 문제가 있거든. 요것만 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고 가볼게. 개념 체크 문제 봅시다. 개념 체크 문제 보면 1번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T는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달래. 자, T는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달래. 이제 선생님처럼 표기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표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t는 2에서의 속도를 구해달라는 건 뭘 구해달라는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vt 구해달라는 거야. 가속도 구해달라는 건 뭐 구해달라는 거야? a2 구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매번 이제 한 것처럼 v2는 vt를 구한 다음에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될 거야.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될 거야. 그럼 a2도 마찬가지겠지? at를 구한 후에 a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될 거야. 그럼 나온 김에 결론을 지어보자고. vt는 어떻게 구해? 위치함수를 꼭 기억해줘.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 vt가 돼. 속도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함수가 된다고. 그 문제가 아주 쉬운 거야. 아주 쉬워지는 거야. 자, 1번만 선생님이랑 해볼게. 1번만. 자, 1번에 지금 뭐라고 나왔냐? 그냥 x라고 나와 있잖아. 선생님은 그냥 xt라고 계속 쓸게. 시각 t에서다라는 의미가 좀 중요해서. 얘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7t야. 이렇게. 그럼 미분하면 그게 속도함수가 된다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자, 얘를 또 미분해.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난 거지. v2는 얼마?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속도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고. a2는 여기 뭐 집어넣어봤자 항상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속도가 마이너스 5라는 게 무슨 말이야? 속도가 마이너스 5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수직선상의 운동이잖아. 수직선상의 운동.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뒤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고 있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는 몰라. 모르는데 속도가 어쨌든 속도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잖아.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2-1번도 이번에 1번도 봅시다. 2번도 보면 자 똑같이 2번도 보면 자 이거 2번에다가 좀 별표를 찍어 한번 볼게. 2번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필요한 거거든. 지금 똑같이 시각 t에서 xt가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이래. 이렇게 주어져 있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위치가 0이 되는 시각 구해달래. 첫 번째에서 위치가 0이 되고 싶대.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위치 함수가 0이 되고 싶다는 거니까 그냥 xt가 0이 되는 t 구하라는 거야. 방정식 풀어달라는 거지. 그럼 잘 봐봐. 중요해. 자,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은 0 이렇게 풀면 되지. 이거 풀면 돼. 양변 이제 이 마이너스 2로 나눠 가지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t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 t가 뭐냐면 시간이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3하고 마이너스 1 둘 다 답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답 될 수 있어, 없어? 우리 도르마무 할 수 없잖아. 시간 뒤로 돌릴 수 없다고. 음수 절대 안 나오지. 그래서 항상 양수만 답으로 써줘야 돼. 0은 될 수 있어, 없어? 0은 될 수 있기는 해. 될 수 있긴 하지. 왜냐면 그냥 딱 시간 0에서 t는 0이라는 의미는 뭐겠니? 시작이지, 시작. 딱 출발하는 시점. 근데 보통 이제 그건 빼고 답을 내게 될 테니까 시간은 음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그럼 이번에는 속도가 0이 되는 거 구해달래. 속도가 0. 그러니까 우리는 vt가 0인 거 구하면 되는 거지. vt는 어떻게? 미분하면 된다고. 한 번만 쓸게. 이렇게 x 프라임 미분하면 얘가 속도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t는 1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속도, 가속도의 관계,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이용하면 되니까 사실 되게 쉬워. 어렵지 않다. 그럼 우리 필수예제 1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 진짜 오늘이 제일 쉬우니까 잘 봅시다. 자, 필수예제 1번 보면 지금 수직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XT라고 쓸게. 이렇게 써버릇 했으면 좋겠어. XT는 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8T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해달래. 거기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봅시다. 점 P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해달래.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이제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첫 번째로 항상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가 XT라고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얘는 시각 T에 대한 함수야. 시각 T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나는 계속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시간 T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뭘 구해야 돼? 시각 T를 찾아야 돼. 시각 T를 찾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을 빼야 되는 거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0은 아니어야겠지. 0은 아닌. 그럼 원점을 지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원점을 지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위치가 0이 되고 싶다라는 거지. 위치가 0이라는 거지. 원점은 항상 0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빨리 풀어야 될 건 xt 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8t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시간을 찾으면 된다고. 인수분해하면 t에 t제곱 마이너스 9t 6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러니까 t는 0 또는 3 또는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순간 0 시작할 때, 그 다음에 3초일 때 원점 지나고 6초일 때 또 원점을 지난대. 그러니까 한 번만 상상을 해보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또 돌아가서 두 번을 지나갔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시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t는 3일 때의 가속도를 구해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야? a 3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구하겠다고? at를 구해서 t는 3을 집어넣겠다고. 자, at를 구합시다. at. 자, 그럼 속도부터 구해야 되는 거지. 속도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돼. 자, 위치 함수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나오나?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다. 그럼 가속도 함수는 속도를 또 미분하면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구할 거야. 그래서 6t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다. 그럼 A3은 3 맞니? 3 집어넣으면 0 나오? 가속도가 0이네? 0이 답이다.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 시각 T에서의 각각의 위치가, 자, P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P는 위치 FT가 T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래. 그 다음에 Q는 위치 GT인데, GT라는 함수를 따르는데 얘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6T 마이너스 10이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자, 이것도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써볼게. 속도가 순간에 PQ 사이에 거리를 구해달래. 거리를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우리는 빨리 항상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을 구하는 게 첫 번째야.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PQ 사이의 거리의 의미 꼭 기억해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동 거리 항상 뭘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 돼. 이게 핵심이야. 거리는 PQ 사이의 거리의 차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된다고. 양수로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리의 차를 구하라는 거든. P의 위치랑 Q의 위치의 차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라고. 요거를 기억하는 거지. 둘의 차이의 절대값이라는 거 꼭 기억해줘. 그럼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선 둘이 같아지는 순간을 그려야 돼. P의 속도, 요 놈의 속도는 이제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F'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Q의 속도는 G'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미분한 게 속도니까. 그러니까 나는 F'T하고 G'T가 같아지는 순간 요 T를 찾으면 돼. 그래서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T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 다 왼쪽으로 넘기면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그러면은 3, 1, 8, 2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네. 이게 숫자를 이거 맞아? 나 계산 잘못했어? 잘못했네. 여기 마이너스 8이잖아. 에헤이 정말. 3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4는 0이야? 맞아? 맞네? 그럼 3 약분 할 수 있지. 8 t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나오겠다. 그럼 음수일 리는 없지? t는 2다. 그럼 나는 P의 위치랑 Q의 위치의 차의 절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P의 위치 2초에서 T는 2에서의 위치들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F2에서 G2를 뺀 다음에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G2 집어넣으면 32. 왜 꼭 이렇게 힘들게 줄까? 10 나오네? 빼기 10의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1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들 꼭 좀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선생님 시간 잠깐 줄 테니까 1-2랑 1-3 두 개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우리 131쪽까지 하고 쉴게. 그리고 하고 흐름 끊지 말고,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끊지 말고 하고 쉽시다. 오늘은 9시 반을 넘겨서 집에 가는 게 힘들 거야 아마. 9시 반을 넘겨서 가는 힘들 거고, 지금 9시 전에 집에 갈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계산의 영역이니까 미분만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 28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속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시각 t를 구하는 게 항상 제일 먼저다. 결국 우리 접선의 방정식 할 때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거든. 이 접선의 방정식 할 때도 접점 x는 t, 그러니까 뭔가 집어넣어서 뭐가 되는 값을 보기 위해서는 이 집어넣어야 되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이게 핵심이야. 항상 이게 핵심. 그러니까 나는 속도,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잖아. 얘를 미분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0, 얘가 마이너스 28이 되는 걸 구하고 싶은 거네. 그럼 t 제곱은 16 나와서 t는 뿔마 4니까 4가 나오겠네.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a4였다. 이렇게. 그러면 t는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얘를 또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6t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답이 되겠다. 그 다음 얘도 1-3번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의 거리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빨리 이렇게 되는 시각 t를 구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점 P의 속도는 얘를 미분한 F', 여기다 쓸게 그냥 바로 9t 제곱 마이너스 4t, 요거랑 G의 속도, G'이 되겠지? 요거 미분한 3t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0, 요게 같아지는 t를 찾으면 되겠다. 다 왼쪽으로 넘기면 6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 맞아. 3t 제곱. 내가 선생님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집들을 해봤지만 이렇게 숫자 지저분하게 주는 문제집들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니? 이게 맞아? 내가 뭐 계산 잘못했니? 내가 잘못 썼어? t 세제곱 플러스 8t 맞지? 9t 제곱 6t. 아 여기가 t구나. 내가 잘못. 그냥 요새 글씨를 못 보니.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18. 그럼 이쁘게 나오는구나. 괜히 문제집 욕할 뻔했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t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3이 나와야겠네. 그럼 거리의 차는 바로 씁시다. 절대값에 각각의 위치의 차에 대한 절대값. 이게 이제 거리의 차라는 것만 우리 잘 기억을 해주자고.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아마 54가 나오겠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계속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미분하면 속도, 그것도 미분하면 가속도다. 저것만 잘 기억하면 돼. 내가 오늘 저거 계속 안 지울 거거든.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것만 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 필수예제 2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2번에 자, 이제 얘를 응용하는 것들을 볼 거거든.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능력을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잘 볼게. 2-1번에 봐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t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9t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P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해달래. 거기다 이제 밑줄을 좀 그어놓읍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는 시각 t를 구하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 선생님 한번 잠깐 얘기한 적 있는데 극대극소 할 때 내가 얘기했던 적 있어. 극대극소 할 때 내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점이 만들어지니? 순간적으로 멈춰야 되는 거 맞아? 내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점이 만들어지냐면 멈추는 점이 만들어져. 이게 극대극소였어. 극대.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점? 0이 되는 점이 만들어진다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돼. 속도가 0이 된다고. 물론 거꾸로는 안 돼. 거꾸로는 안 돼. 속도가 0이면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꾸니? 그건 아니야. 내가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도가 0인 점은 확실해. 그럼 사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F'X에 그러니까 VT지. VT에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 요거 구해달라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는 문제를 그냥 VT 속도가 0이 되는 걸로 풀게 될 거야.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이런 일 거의 이렇게 낚시 안 하거든. 만약에 내가 VT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t가 얼마일 때일까? 1 하나라고. 2일 때도 0이잖아. 근데 지금 제곱이지. 우리 도함수 할 때 증간표 그릴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짝수차 할 때는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여기서는 부호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가 아니야. 여기서만 바뀐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증간표 그릴 때 홀수 차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냥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라고 선생님들이 시킬 거거든. 속도가 0인 점 찾으라고. 근데 한 번만 생각을 해줘. 정확하게는 VT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다. 그래서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빨리 뭘 찾을 거냐면 VT가 0이 되는 시각 t를 먼저 한번 찾아볼 거라고. 그래서 미분하면 X'은 속도 함수가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되잖아. 그러니까 방정식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수분해한다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3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홀수차니까 여기서도 지금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고 여기도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야.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하고 3 둘 다 되는데 속도는 음수일 수 없으니까 시간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3일 때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겠다고. 그래서 나는 시각 t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3이라는 걸 찾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럼 a3이 되겠네. 그래서 얘를 또 미분하면 되겠지? 이게 속도 함수였으니까 가속도 함수는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6. 그럼 나는 a3을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집어넣으면 12가 답이 되겠다. 다음 2번도 봅시다. 2번. 자, 2번. 이거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 2번. 자, 2번은 지금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P는 FT라고 놓을 건데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Q는 GT라고 놓을 건데 얘는 2T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두겠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로 보내. PQ가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방향은 이제 뭐가 결정할 거니? 속도가 결정하는 거니? 우리 아까 얘기했지? 속도가 양수다 앞으로 간다는 거고 속도가 음수다 뒤로 간다는 거라고. 그럼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속도의 부호가 반대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 P의 속도는 F'이 될 거거든. Q의 속도는 G'이 될 거거든. 이 둘이 부호 반대라는 거 어떻게 한다고? 우리 되게 중요했어. 1학년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두 수의 부호 반대다? 똑같은 말이 뭐야? 곱해서 음수다. 이거 완전 똑같은 말이야. 완전 똑같은 말이라고. 곱해서 요거 풀어달라는 거네. 우리는 계속 수학을 할 때 이렇게 말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수학은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 원래 방학 숙제로 진작에 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당장 이번 주 다 지나가잖아. 방학 한 2주 남았잖아. 딱 책 2권만 읽자. 일주일에 한 권씩만 최소. 무슨 책이든 좋아. 심지어 나 만화책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 책 많이 읽어야 돼. 글자랑 친해져야 되거든. 어쨌든 문제 풀어봅시다. 자, F'T 바로 쓸게. 요거 미분하면 2T-2지 곱하기 요거 미분하면 4T-12 얘가 0보다 작고 싶다. 그럼 우리 얘가 0일 때 1이고 얘가 0일 때 3이니까 작다는 사이값이었지. 그래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가장 큰 행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걸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다. 속도가 0인 거 찾으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1차일 때만 바뀐다. 방향이 반대다. 속도의 부호가 반대다. 어떻게 하겠다? 속도의 곱이 0보다 작다. 방향이 똑같다는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같다는 거니까 곱한 게 0보다 크다를 풀면 되겠지. 0일 때는 빼줘야 돼. 0일 때는 방향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2-3번 한번 해볼래? 2-3번. 자, 봅시다. 자, 필수 2-3번 볼게. 2-3번. 이제 해석을 잘하면 돼. 주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거든. 자, t는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겠대. 운동 방향을 바꾼대. 그리고 그때의 위치가 0이래. 그럼 이제 시각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빨리 우리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운동 방향을 바꾼다 하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때의 속도가 0이라고. 속도가 0. 그러니까 빨리 t는 1에서의 속도가 0인 거니까 f
x F'지 V라고 쓸게 그냥 V1이 얼마다? 0이다. 요거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때 위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1초에서의 t는 1에서의 위치가 0이다 라는 거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될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바로 모든 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 속도함수는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얘 미분하면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요게 속도지. 속도? v1이 0이니까 1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 더하기 3이 0이다 라는 식 하나 찾을 수 있을 거고 속도 위치가 0이라 그랬으니까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다? 이거 연립하면 되겠다. 그래서 a는 2 나오나? a는 2 나오고 b는 마이너스 3이니? 이렇게 나오겠다.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t는 1 위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러니까 속도가 0 되는 나머지 t 하나 빨리 찾아달라는 거지. 여기다 써놓은 김에 바로 그냥 한 번 더 쓸까? 속도함수 2구나.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 1 이렇게 정말 빨리 약을 끊든가 해야지.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럼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얘가 0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3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t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3분의 1일 때의 가속도 a 3분의 1 구해달라. 그럼 at는 얘 또 미분하면 되니까 6t 마이너스 4 이렇게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 할 줄 알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겠다. 그럼 이제 넘겨서 필수 3번에다가 사실 뭐 별표를 칠 만한 문제는 아닌데 별표를 하나만 칠게. 왜냐면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라서 그래. 시험에 거의 한 5개 학교 중에 4개 학교는 이게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잘 봅시다. 얘도 해석만 할 줄 알면 아주 쉬워. 지금 문제를 한번 보면 지면에서 40m/s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가 xm다. 이거 사실 몰라도 돼. 식은 무조건 주거든. 식은 무조건 줘. 그냥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땅에서 물체를 이렇게 쏘아 올렸다고. 이렇게 쏘아 올렸어. 이 쏘아 올렸을 때 이 높이를 xt라고 이렇게 놓겠다라는 거야. xt라고 놓겠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최고 높이 구해달래. 최고 높이를 구해달라는 건 뭐 해달라는 거네? xt 이게 높이잖아. 요거의 최대값 구해달라는 거지. 최대값. 미리 하나만 좀 언지를 해주면 이게 과학 문제라서 물리 문제라서 무조건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는 중력과 속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2차 함수거든. 무조건 2차 함수. 이게 중력과 속도의 2배라서 중력과 속도의 절반이라서 원래 중력과 속도 얼마니? 9.8이지. 4.9로 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계산 이쁘게 하라고 마이너스 5로 준 거야. 그러면 xt의 최대값 결국 2차 함수의 최대값 이거는 그냥 그래서 늘 껌이야. 2차 함수의 최대값 사실 결국은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그냥 이걸로 푸는 거야. 나 2차식의 최대값 구할 수 있잖아. 얘 지금 어떻게 그려지니? 얘 지금 x절편이 어떻게 돼? 0하고 5t로 묶으면 8인 거 맞아? 8 이렇게 8 이렇게 얘 어떻게 생겼어?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생겼네. 항상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 같겠네. 그래서 얘 답 얼마야? x4야. 그래서 4 집어넣으면 160에서 80 빼니까 80?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원래 정석적으로는 이래.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내가 물체를 위로 던졌다가 떨어질 거야.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포물선처럼 그려볼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가장 최고 높이가 되는 순간에서는 어떤 특징이 발생할까? 올라가다가 떨어져야 되잖아. 위로 가다가 밑으로 가는 그 순간에는 어떤 점이 속도가 어떻게 돼? 0이 되는 순간? 여기 속도가 0이야. 그래서 원래 이 문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0이다.
이거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저거 미분하면 VT가 미분한 40 빼기 10T가 되잖아. 얘가 0인 순간을 구해주면 된다고. 그럼 똑같이 그게 4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뭘 써도 상관없어 사실. 뭘 써도 상관없다. 그럼 자 이번엔 두 번째에서는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달라. 이거는 좀 잘 해보자. 떨어지는 순간. 그럼 나 이때의 시각이 필요하거든. 이건 어떻게 찾으면 될까? 그림을 봐봐. 떨어지는 순간 언제야? 떨어지는 순간 언제니? 여기지 여기. 여기가 떨어지는 순간이야.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니? 어떤 특징이 있어? 위치가 얼마야? 위치가 0이지. 높이가 0이라고. 높이가 0.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달라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야? 높이가 0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높이가 뭐야? x잖아. xt가 0이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지. 지금 얼마야? 8일 때지. 8. t는 8. 그러니까 뭐 구해달라는 거다? v8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vt 구해놨으니까 8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0 나오는 거 맞니? 이게 답이 되겠다.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떨어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니까 속도는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 과학 시간에도 한번 볼 법한 문제라서. 그러면 우리 이 3-1번 3-2번 한번 해볼까? 3- 요거 하고 시작. 3-. 너 이제 이 문제 필수이제 3번을 풀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는 이차 함수의 최대값을 추계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지 않고 극값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지. 이차 함수는 최대값이 무조건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잖아. 무조건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란 말이야.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뭔가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무기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자 봅시다. 볼게. 지금 최고 높이가 되는 이 식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주는 거야. 막 문제 앞줄 막 읽으면서 머리 아파할 필요 없다고. 그냥 식에 대한 설명해 준 것 뿐이고, 최고 높이가 t는 3일 때고 그때의 높이가 75래. 항상 이제 이런 그림을 한 번만 상상을 해줘. 지금 이제 전혀 몰라도 돼. 전혀 몰라도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높이가 30m인 건물에서 여기서 물체를 이렇게 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대.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최대 높이가 되는 거지. 최대 높이. 어떤 순간이야?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야. 최고 높이가 3이다라는 건 그때의 속도가 무조건 얼마다? 0이다라는 거지. 속도가 무조건 0이다. 그 다음에 그때의 높이가 75다라는 건 3초에서의 높이, x3이 되는 거지. 이게 75다. 요거 주고 싶었던 거네.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A, B 구할 수 있겠다. 자, 미분하면 여기다 쓸까? V는 2B, T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3 집어넣으면 0 남아야 되니까 6B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9B
더하기 3a 더하기 30은 75다.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6b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b는 45. 마이너스 9b는 45니까 b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봐. 상상을 해보면 좀 위험한 발언인데 물리 법칙을 깨는 문제를 만들 수는 없잖아. 말이 안 되는 문제를 만들 수는 없다고. 조금 교묘하게 풀면 이 b가 될 수 있는 값은 소수가 보이면 무조건 마이너스 4.9고 소수가 안 보이면 무조건 마이너스 5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 중력학 속도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사실 물리를 공부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알면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좀 좋아. 나는 항상 출제들 머리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좋겠어. b는 마이너스 5고 그럼 a는 30 a는 마치 30 나오지. a는 3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a 곱하기 b 마이너스 15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과학하는 친구들은 이제 요 수투를 한번 하면 물리하는 친구들은 물리 1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좀 쉬었다가 남은 거 3개 마저 봅시다. 오늘 금방 끝나겠네. 15만 쉽시다.